담도 하고 다정한 모습도 보고 엄마 아빠가 둘이 막 이렇게 밤새 대화하고 막 애들이 자는 것 같지만 안 자고 다 듣고 있죠. 예? 엄마 아빠 이렇게 뭐 하시나 아이고 아까는 싸우는 척하더니 또 뭐 동생 만드시나 다 보고 있다고요. 다 듣고 있어. 그게 아이의 정서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막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막 엄마 싸우지 마 막 그러는데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 끼어들어 들어가. 그리고 이제 엄마 또 싸우고 막 그 애는 그 소리 계속 듣고 있고. 제가 보기에 한두 번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 1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시집 가기 전까지 30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계속 그러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대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좀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 그래도 좀 환영받고 따뜻한 기운에서 좀 자란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군요. 자, 손 내리시고. 저는 좀 강사님 같은 집안이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고 싶거나 얼른 독립하고 싶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불행하게 자랐네요. 한 4-5분하고 같이. 좋겠네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셔서. 자, 지금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그냥 좋기도 했다, 싸우기도 했다, 이거예요? 좋기도 했다가 싸우기도 했다가. 그래요.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줘보세요. 우리 세 번째 줄에 우리 옷 그 샤넬, 짜가 샤넬 같은 느낌, 셔넬 느낌. 너무 엘레강스 하시고 좋으시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친한 친구랑. 친한 친구랑? 그 친구도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도 선생님을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선생님을 친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어렸었을 때 성장한 것들이 좀 보여요? 어때요? 네. 많이. 그래요? 어땠어요? 선생님 집안은? 아버지가 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둘 다요. 둘 다? 네,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늘 엄마가 어릴 때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저희 집하고 비슷한데? 저희 집은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고아원 갈 거야. 저는 3번 고아원을 항상 선택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 다 싫더라고요. 그래도 잘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잘 자라고. 네. 웃으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완전 전도연 연기인데 지금. 아니, 괜찮아요. 저 살만해요 지금은. 아니,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지금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제 생각. 그게 선생님만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어요? 어때요? 성장해서 보니까. 네, 제가 지금 결혼 12년 차인데 약간 이제 저같이 상처받는 아이가 생길까 봐 전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남편하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시잖아요. 나빴어요. 저도 선생님 성악 전공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새 학기라 제가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이제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나 하면은 귀신 같은 소리 내지 말라고. 네, 음악 전공했는데 제가 심지어 유학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부르면 그런 귀신 같은 소리 듣기 싫다고. 이제 약간 이렇게 언어를 그 좋은 언어를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남편. 근데 지금도 결혼 생활 중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신혼 초보다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부부 상담도 받았어요. 저는 진짜 나이 있으시고 자녀들 있는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건물, 땅, 집, 저 그런 거 진짜 제 의견인데요. 좀 그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건 저 주세요. 진짜 제가 깨끗하게 쓸게요. 진짜 이런 스튜디오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주지 마시고 저는 언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언어를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면 좋은 언어를 상속받은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결혼을 해버렸었죠. 뭐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결혼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거를 인지하거나 인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힘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인정할 거예요. 네. 인식은 했는데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베제라라고 해요. 베제라. 뭐 어떻게 할 건데? 자, 인식은 했어. 근데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럼 이건 배째라잖아요. 근데 내가 인식을 했어. 인정도 해. 근데 의지가 있어서 나 수정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결국은 바다도 그렇잖아요. 바다도 땅보다 깊게 패인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되고 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는 골짜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메울 수도 있지만 그 골짜기에 물을 담으면 호수고 소금물을 담으면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을 저는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물을. 지금 한 분이 이러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파진 상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에 땅이 파져버렸는데 평평하면 좋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런 사람 만나시라는 거예요.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오셨다면 물론 결혼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결국은 말을 좋게 해야 오래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사랑해야 서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서로 예의롭게 하는 것이 오래 가고 그래야 사랑도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말을 그냥 기분 나쁘게 툭툭 던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살고 싶겠냐고요. 그럼 피부가 닿으면 어때요? 그냥 소스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부부관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제사 때나 한 번 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뭘 하고 싶냐고요, 우리가. 같이 가고 싶지도 않고 뭘 하고 싶지도 않죠. 그러니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새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점심마다 밥을 먹으러 와요. 이렇게 웃을 일인가요? 이 짧은 문맥이? 전 낮 출근이라 출근 준비로 바쁜데 늘 밥을 차려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싫다고 저랑 밥을 같이 먹고 싶다고 집에 오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전 혼자 먹는 밥이 제일 편합니다.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혼자 우리 이렇게 인연이 되기도 어려운데요, 선생님. 남편은 어떤 일 하시는데 점심에 식사하러 오세요? 기계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근데 남자가 보통 밥을 먹으러 집으로 다시 가는 건 두 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밥이 맛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이 편해야 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에요, 요즘 젊은 남자분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남편분이 선생님 음식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엄마 음식 갖다 먹어요. 엄마 음식을? 가져다 먹어요. 엄마 음식을 엄마 가져오는데 네. 그걸 남편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차려주고 아. 그 밥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점심에 이렇게 귀찮은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럼 뭐 밥만 먹고 가요? 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한 번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던 몇 번 있었던 것 같답니다. 밥만 먹고 간 건 아니고 어떤 그 부부만의 퍼포먼스. 아름답네요. 뭐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뭐 선생님한테 그걸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남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당신이 차려주는 것도 그거지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좋아서 여기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정서가 무슨 정서인지를 이제 조금 더 절실하게 선생님이 느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딘가로부터 여기에 왔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항감이 있는데도, 심지어 거리가 멀고 돈을 낸다는 건 다 저항감이에요. 여러분 지금 멀리에서 오신 분이 계실 거요. 강사님, 저 진짜 오늘 이 콘서트 보려고 멀리에서 왔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 저 뒤에 하얀 옷 입으신 여성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더 먼 데도 계세요? 어디요? 충남 홍성에서. 더 멀리서도 계세요? 저 끝에 여성분은 경남 창원에서. 더 멀리 온 분도 계세요? 뭐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천국, 지옥 없어요? 창원에서부터 왔다고요. 창원에서. 오는데 시간 3-4시간 걸렸을 텐데, 갈 때 또 3-4시간. 엄청난 저항감을 뚫고 온 거예요. 왜? 무언가가 우리를 밀었어. 그게 뭐냐? 그건 김창옥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삶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에요. 김창옥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뭐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뭐 김미경 원장님. 오은영 박사님 콘서트 가셨죠? 가보세요. 하나만 듣지 말고 여러 개 들어야죠. 그거는 오은영 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김미경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법륜스님이 될 수도 있고, 김창옥이 될 수도 있고, 서울대학의 최인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먼 거리를 헤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의지가 있으시다면 터치하십시오. 제가 했던 얘기 같은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한번 하고 마칠게요. 종교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몰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 사람 좀 찾아와라.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저기 뭐 사람들이 지금 막 장난 아니 옆에 막 몰려가지고 막 그 스친 거겠죠. 뭘 만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 사람 찾아봐. 그랬더니 정말 한 여자분이 나왔어요. 혈루병, 몸에서 피가 빠지는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여러분 피라는 건 자기 생명이잖아요. 삶에서 자기 생기가 계속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내가 충만했는데 나 그냥 삶의 의지도 있고 막 재미도 있고 막 친구들 만나면 막 근데 이제는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저는 갱년기가 좀 심하게 오면서 무기력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내가 이러다가 죽을까? 이런 두려움이 왔는데 조만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제가 죽지 못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왜? 죽으러 가기가 싫어. 그럼 일어나서 어디 다리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약도 사야 돼. 약국 돌아다니면서. 그게 싫어. 딱 있잖아.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먹기 싫지도 않고 먹고 싶지 않고 사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다 싫어.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 개월을, 심지어 몇 년을 그렇게 자기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친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라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인맥도 없고 하니까 지나간다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터치를 한 거예요. 이 터치가 뭐예요? 구독을 했다는 거예요. 구독. 제가 뭐 뻥치는 것 같아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뭐 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를 누르든 구독을 누르든 알림을 설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다른 사람은 스친 거고요. 그 여잔 구독한 거예요. 구독하니까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고요. 여러분이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능력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말에 대부분은 돌이고 금맥이 아주 살짝 지나가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면 여러분은 그 금맥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토요일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뚫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아주 좋은 문화유산을 받았다면 저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원망보다는 여기까지 저희가 살아있게까지 그분들의 삶을 바친 거에 대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홈파여진 이 땅에 물을 좀 넣자. 그게 소금물이면 바다고 그냥 물이면 호수가 되어서 여기에 또 뭐 생명체가 살지 않겠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와 이별 후 재회했습니다. 재회를 하고 얼마 전 다시 헤어졌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선생님 영상을 보며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영상을 늘 즐겨 봤습니다. 저하고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강연을 들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저를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친구랑 같이 왔어요. 어떤 친구야? 그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된 친구. 남자분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애매해. 그러면 하지 말을까요? 이거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곤란하게 하신 거 아닌 건지. 저도 좀 지금 회복이 필요한 시기고 이 친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알겠어요? 네. 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저를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싶다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누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헤어질 때마다 좀 정리를 잘 하고 그러는 편이었는데 유독 이 사람이 좀 많이 항상 힘들었고 그리고 뭔가 나중에도 또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좀 잘 알고 저랑 잘 맞고 그런 거를 제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잘 판단하고 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제가 지금 해마에 손상이 와서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도 못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짜 대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20대 중반이신 거예요, 그러면? 후반입니다. 후반.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거 너무 이제 저에 대해서 감사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안 읽은 거에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교수님, 강연을 들으러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변 같은 존재예요 라고 했는데 이게 별인데 변이라고 이분이 리을과 니은의 애매모호한 지점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너는 똥과 별에 왜냐 엄마가 똥멍청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똥멍청이하고 별의 중간 된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강연 해주세요. 마지막 이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어왔고 선생님에게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인간관계에서 되게 극단적인 게 있는 단어들이 어려서 자식이 뭘 잘못하잖아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호적파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적파라? 들어보셨어요?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또 호적파라. 그리고 극단적인 이런 관계를 끊는 단어들이 있어요. 너 시집 갔으면 넌 그 집 귀신이야. 네 애비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또 왜 흙을 넣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사후 세계까지 너와 내가 단절되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너 믿는 거 알지? 이미 딸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엄마가 나를 믿는데 난 엄마의 믿음에 반한 삶을 살았구나. 이걸 엄마가 알면 매우 화가 나거나 엄청 분노하시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속상하시거나 힘들어하거나 실망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엄마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의 배경이 뭐예요? 네가 잘못하지 않을 것. 엄마가 없는 곳에서도 네가 잘못하지 않고 똑바로 잘할 걸 엄마는 믿어. 엄마는 CCTV야. 근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딜 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걸 더 우리가 폭넓게 해석한다면 당신이 무엇이 되어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엇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전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전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엇나가도, 당신이 실수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해도 전 당신의 편에 설게요.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만났다가 헤어져도 괜찮다. 결혼해도 괜찮고 결혼하고 이별을 해도 괜찮다. 어디를 가든 무엇이 되든 응원하겠다. 당신의 편이 되겠다. 오늘을 계기로 옆에 있는 분과 사귀어도 응원하겠다. 다음 콘서트 때 다른 남자를 데려와도 또 모른 척 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만약 우리의 마음이 가능하다면 누군가를 용납해 줬으면 좋겠고 또 자기 스스로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고 너무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동탄에서 온 60대 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퇴직 3년차 남편에게 서운함, 얄미움, 상처 등으로 기분 나쁜 날이 많습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예전엔 자상하고 예쁜 말로 많이 했던 사람인데 더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건 예전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말투와 행동들을 그대로 하는 것 같아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종잡을 수가 없네요. 하나씩 여쭤보고 싶어요. 남편분은 지금 아내분이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말투 이런 게 자주 그러는 거 보면 얘기를 해도 그 다음 날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 보면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매우 질타하시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스스로 예전에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말투랑 행동을 한 거를 그대로 하나? 이런 느낌이 드신 거예요? 말투가 원래 타고난 게 좀 딱딱하고 좀 약간 말하자면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은 성향이 참 부드러운 좀 말투를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50대 후반 60 되면서 제가 했던 말투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결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선생님? 지금 35년 차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남편분은 3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셨고 어머니는 남편한테 35년을 그러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난 딸, 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데 감히 말했다간 죽방 날아가니까 이제 맞짱을 못 뜨고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거는 추측해 봐볼 남편이 때. 결혼하기 전부터 저의 그 말투 이런 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지금도 자기중심적인 말투, 자기 방어, 그리고 인정하지 않음. 그리고 워낙 지금 언변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 언변으로 철저한 방어를 치시고 계신다. 저는 뭐 중립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30년 이상 숨을 많이 못 쉬었을 것이다. 마치 빨대로 숨 쉬는 것처럼 집안에서 살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난 뒤끝은 없어? 난 뒤끝은 없어? 엄마가 그런 거 봤어? 엄마는 앞에서 하고 딱 끝나는 사람이야. 엄마 평생 사는 거 봤잖아. 당신 근데 나한테 왜 이래? 나 지금 너무 섭섭해. 나 3년 동안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근데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 사람 기분 나쁘게? 이런 에너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반성을 아이고, 해마가 아프네. 해마. 제가 해마가 많이 아프네요, 지금 어머니. 자, 그럼 어떻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제 딸은 이제 새엄마를 볼 것 같거든요. 지금 딸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가서 뭐 이런 뭐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좀 저도 반성이 되지만 남편도 자기가 그랬다는 거를 저 반성하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어머니가 98% 반성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왜냐면 이게 시간 대비로. 왜냐면 이제 남편분은 35년을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도 그래도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말을 저렇게 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그리고 이제 말도 더 좋게 하고 섭섭한 거 있어도 뭐 말 안 하시고 내가 좀 한번 참으면 되지. 뭐 와이프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이제 섭섭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섭섭함이 아버님 당연히 있으셨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은퇴를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나의 그 존재를 누가 막 찾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출근할 곳이 있고 내가 퇴근할 곳이 있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 줬을 때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게 인간의 되게 정체성인데 아버님이 3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 이제 그럼으로써 30년, 40년을 일을 했다는 건 30년, 40년 하면서 힘들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광 뭐 진급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고 30년, 40년 일하면서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우와 인정이 한국은 좀 많이 없긴 하죠. 뭐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서 저희 집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집안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로 없고 두 번째 이제 힘든 거에 대해서도 뭐 좀 힘드네 그러면 다 힘들어 자기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든 티를 내 정말. 저 집안 자체가 힘든 티를 많이 내. 이제 그러면은 이제 20년, 30년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걸 알아주지 않고 내가 영광을 만들어냈는데 그 영광을 알아주지 않고 그럼 이제 이 섭섭함이 있는데 내 자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님도 내가 이제 참고 견디면서 내가 이쁜 말을 좀 당연히 하셨는데 아버님의 그 넉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도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물 썰물처럼.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전에 계속 말을 그렇게 했던 남자라면 이해하겠는데 전에는 부드럽게 잘하고 힘들어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노년에 더 잘하고 그러면 되지 왜 나한테 말을 저렇게 틱틱대고 해? 별것도 아닌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어머니는 들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은 얼른 이 집구석을 나가야 되겠다. 정말 피곤하다.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오늘 또 같이 가자고 해서 또 이것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어머니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뒤에 가서 욕하거나 험담하는 형식이 아니라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는 싸우는 가정, 안 싸우는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는 가정과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연이 희극 배우의 강연처럼 밝다면 그 이유는 하나래요. 희극 배우 뒤에는 검정색 커튼이 있기 때문이래요. 제가 보통 사람보다 밝은 게 아니라 제 뒤에 검정색 커튼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밝아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나도 검정색 커튼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씩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 어머니 가정은 정말 괜찮다.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다. 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옆에 있으면 더 쑥스러워서 말 못하니까 우리 요쪽 카메라 보시고 아버님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하시죠. 오늘 반반씩 똑같이 반성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었는데 올 때는 지금 이제 가기 전에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좀 더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느꼈어요. 앞으로 잘 아니 이제 남편한테 메시지 하나 이렇게 하세요. 여보 사랑 사랑? 사랑해요. 감사하고요. 우리 아버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머님한테. 앞으로 힘을 많이 빼고 살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따님이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 앞으로 화목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극장 간 게. 저 48살에. 왜냐면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엄마는 한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두 분이 제가 어려서 쭉 한 번도 극장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 들리나요라는 다큐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극장 와본 적 있어? 그랬더니 처음이요, 엄마 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랑 극장 와본 적 있어? 그랬더니 엄마는 태어나서 극장을 온 게 오늘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버지 귀 수술하는 다큐 영화였거든요. 근데 뭐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되시고 엄마는 울면서 저희 큰 누나가 미래인데 미래 아빠 나 2년만 있다 데리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번 달에 엄마 100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계획이 바뀌셨습니다. 아버지 따라가는 거에서 100살 사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같이 그래도 웃고 엄마 이거 다 나중에 편집 안 하고 꼭 여기는 이제 보낼 테니까 그거 몇 회 치면 엄마 우리 60대 때 얼굴, 아버지 60대 때 얼굴 앞으로 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거 엄청난 추억 되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돈은 추억 만들려고 버는 거래요. 부자 되려고 돈 버는 건 너무 슬퍼요. 저는 40대 중반의 미혼입니다. 상대는 50대 후반 사별남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식 문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인데도 정리가 안 됩니다. 유튜브 시청하는 중에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깻잎 한 장은 매우 큰 차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브뤼셀에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영국 테러가 벌어졌었거든요. 군인들이 기관총을 차고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프랑스식 영어 발음으로. Where I come from? Korea 라고 제가 말했어요. North or South? North 라고 제가 했어요. What? 저는 순간 생각했죠. 발음이 안 좋은가? North. 그러더니 총을 저에게 대면서 넌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많이 생각했죠. 왜 나를 잡았지? 한국 와서 왔어요. 노스라고 했다는 걸. 나는 왜 노스라고 했지? 그때 노스페이스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모든 중고등학생이 검정색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녔거든요. 이 깻잎 한 장 차이로 엄청 큰 결과를 낳는 것처럼 이분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라가 아니라 이분도 아마 그 뜻일 수도 있는데 뒷모습이 보인다면 그 뒷모습에서 그 힘듦이 보인다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남자의 힘든 어깨의 짐을 보았고 그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제를 원하셨는데 상대방 남자분이 자식 문제로 이별을 통보하셨다고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손 드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손 드시겠습니까? 방금 이렇게 한 분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제가 신혼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앞모습 말고 저 사람의 뒷모습을 봤는데 내가 그 짐을 봤어요. 내가 그 짐을 좀 져주고 싶어요.
그걸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친구 관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냐 안 하냐는 전 뭘로 훨씬 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열정이나 희생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과 가장 가까운 카테고리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예의 있게 그 남자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수 친 여자분이 그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에 세 분이 쳤는데 누군지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손을 이렇게 하는 여자분이 그분인 것 같습니다. 자, 누군지 아는 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을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되게 좋은 친구 관계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랑의 가장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의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예의 있다면 기다리셔라. 만약에 당신과 연결될 사람이라면 선생님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짐을 질 만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살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셔서 지치시는 날이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현역에 있던 은퇴를 했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든 외모에 출중함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들었든 아주 젊음을 유지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지지받고 누군가로부터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걸 우리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1년 반 된 커플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무기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장거리 연애를 이겨내고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유튜브 챙겨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Can you speak Korean? Sure. 할렐루야. 자, 미국에 살고 지금 어떻게 한국 오셨어요? 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그따구 유머를 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전혀 안 먹히는 그 조지아주 유머인데, 미국 어디 계세요? 네, 시카고에 지금 있어요.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만나는 거죠? 네, 미국에서 만났어요. 시카고에서? 네, 시카고에서.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야, 근데 이게 우리 지금 20대시죠? 네, 25 와우, 만으로. 지저스! 왠 줄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20대 남자가 결혼을 전제로 여자 만난다는 이런 단어 없어졌거든요. 그쵸? 요즘 대한민국에서 지금 35인 남자도 이런 말 안 해요. 55 합니다. 55. 재혼해가지고 뭐 이제 재혼할, 야, 나 뭐 결혼 전제로 뭐 다시 한번 인생 설계해 보려고 한다, 친구야! 100세 세대 아니냐, 지금? 지금 이미 이 한국 땅에서는 없어진 문맥,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에 골인하려고 하면 더 애달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을 그 꼴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추천이에요. 하나의 의견이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영어로 할게요. 자, Hey, hey man.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분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 잉글리시야. 노 프라블럼.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 자, 사람이 인생도 인간관계도 영원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영원하고 싶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불안함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이별하면 어떡하지? 저는 오히려 이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저한테 의견을 구하셨으니 제 개인적 의견을 추천하는데, 제가 성악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교수님한테 10년 정도 레슨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 3G였었어요. 3G 아시죠? 그 다음에 3G 다음이 4G, LTE잖아요. 근데 3G 때 유튜브가 있었어요. 근데 다 끊겼어요, 영상이. 근데 4G, LTE가 나오면서 유튜브가 안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슨 가서 저희 선생님은 항상 레슨 가면 바로 발성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에 뭐 별일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4G가 되면 LTE가 되는데요. 그러면 동영상을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대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저는 순간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 소리지? LTE가 되면 페이스타임이 된다는데, 저는 그걸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반대 세계를 말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우리 남자분은 장거리 연애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리움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해져요. 이 여자인지 아닌지. 장거리 연애, 어느 만큼 장거리예요? 차로 12시간 거리. 차로 12시간. 한 번 보러 가면은 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은 보통 사람들보다 핵 폭발처럼 강하게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12시간을 운전해서 온 거야. 나를 보러.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추억이라는 웜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지금 이 장거리 연애는 진짜 엄청 인생의 찬스예요. 어디로 가도 찬스야. 이 그리움이 있는 걸 보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것도 찬스. 아, 이렇게 멀어져 보니 나의 그리움이 연해져 버리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흘러가게 놔줘야 돼요. 그 개방성이 두 사람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 겁니다. 그러니 그리워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다. 이건 축복이다. 이 그리움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으니 신묘막측하다. 현대사회는 원하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그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느니 10년을 살더라도 구구절절하게 사는 게 좋겠죠.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라워요. 진짜 이거.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는 마음을 치료하고 싶을 때, 강해지고 싶을 때 선생님의 강연을 찾아보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인간관계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 덕분에 조금은 넓은 그릇을 가져 때로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들도 처음 사는 삶인데 당연히 실수하고 배우는 과정이었겠지 믿고 싶으면서도 지칩니다. 앞으로 수많은 이별이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하면 제 삶에 스며든 사람들과 조금은 더 성숙한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강사님의 강연입니다. 그래도 때로는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대학생이에요? 대학원장님이에요? 대학교 몇 학년이세요, 우리 학생은? 지금 3학년입니다. 3학년. 전공이 어떻게 돼요? 저 지금 통역 번역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여기에 지금 찾아왔다는 힘든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짝 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음. 가까운 친구랑도 되게 소리 없이 이제 사이를 정리를 했고 이성이에요, 동성이에요? 동성이에요. 동성인데. 네. 음. 되게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제가 끊어내지 못했던 게 그래도 20대라는 핑계 앞에서 조금 더 믿어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학생의 질문은 사실은 본질을 딱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살짝 빙빙 도는데 본인은 그걸 알아요? 혹시 어떤 면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언어들은 다 이렇게 돌거든요. 응? 근데 만약에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면 자기를 직면하는 질문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들은 다 되게 지식이 있고 감성이 있고 진정성이 다 있지만 직면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저는 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음, 그거를 받아들이고 조금 무너져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은 제가 현재는 힘든데 주변에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위로를 하면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음. 그 힘든 순간들에도 저는 눈물도 흘린 적이 없는데 왜요? 무너지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걸 알아서 그 모습을 보기가 오케이. 싫어요. 자, 그러면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서 울어도 되냐? 무너져도 되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야 24살, 4살? 근데 지금 3학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외국에서 왔는데 아, 한국 학교를 다닐 때 1년을 늦게 가 가지고 아. 그래서 그럼 외국에 오래 있었어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어느 나라요?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그래요. 오래? 초등학교 때 왔는데 어. 제가 교포라서 어. 그래서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에서 우리가 살다가 여기 온 게 우리 친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성장 과정에?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조금 속상하게 한 적도 되게 많았고 뭐 때문에요? 그냥 외국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차별 아닌 차별을 외국인? 조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국 분이신데 카자흐스탄으로 그때 이제 소련 시기 때 넘어가셔서 그래서요. 제가 4세대.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 모르니까 그걸 놀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속상한 일들은 많았어요. 이제 서서히 그 원인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장에 엄마가 데리고 가면 시장 아줌마들이 저보고 너가 아버지 미국 놈이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이 좋은 말이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내가 듣기에. 그 아줌마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쁜 느낌은 아니었고 뭐 귀엽다. 이놈 외국에 닮았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친구가 어렸을 적부터 그런 이제 가정의 배경에서 성장하고 그런 시선이나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원인이겠죠, 우리가.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탁 무너지면 더 한정없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를 자꾸 버팅기다가 이제 억울해진 게 쌓이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 본인과 같은 이 느낌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 한국 민족이나 또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 인식이 조금씩 좋아지지만 그때는 이게 되게 어두운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 대한 인식이 또 어린애들이 뭘 모르니까 막 이렇게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좀 이렇게 받아주세요. 어떠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어서 항상 일기를 쓰는데 그걸로도 뭔가 치유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일찍 철이 나거나 주위 상황을 잘 살피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 사는 아주 명견이 있어요. 늑대 잡는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무리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죽는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살짝 저는 그게 제 모습 같다는 느낌이 오늘 사실 들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누군가한테 내 이 취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심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또 하나 발견한 저의 스스로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나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방식이 생겼냐면 어쩌면 여학생하고 비슷한 건데 얘기하지 말아야지. 남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마지막으로는 I 철저하게 find peace 내가 처절하게 here with 이렇게 you. 얘기했는데 그렇게 상처가 Where are you? 있다 I 그러니까 can't see 아예 말을 anything. 하지 말아야지. Help me, please. 이렇게 된 거야. Help me. 그렇게 하면 텐션감이 So dark. 올라가요. Where is the light? 사방을 예의주시하고. 그건 우리 여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아마 여러분도 더 눈치가 빨라지고, 네? 아니면 어쩌면 더 사랑을 받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섬세하고 민감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삐지고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결론적으로 부모님한테 한두 번은 얘기해보세요. 근데 부모님이 그럼 너뿐히 Heavenly 받아주면 Father, 오케이. Thank 근데 you for this 부모님도 너무 day. 힘들어하는 것 같고 Please 부모님도 여유가 grant 없을 me 것 같으면 peace and 그때는 그 다음 understanding 태안. in my heart. 그런 걸 조금씩 찾아봅시다. 지난달에 이어 생일인 오늘 또 강사님을 보러 왔습니다. 남편 사업이 요즘 많이 어려워져서 저도 그 힘듦이 크게 전해집니다. 강사님이 힘드실 때는 어떤 위로를 들으면 힘이 되십니까? 함께 온 남편에게 전해주십시오.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걸 왜 저한테 다 시킵니까? 진짜 이런 김미자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이 좀 많이 힘들다고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내 되시는 분한테? 네. Even in this wilderness, 좀 His grace 가끔 하는 sustains us. 편입니까? Hold fast 자주 to 하는 that hope, 편입니까? man.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죽겠다는 어머니들 안 죽습니다. 남편 힘들다 결국 잘 됩니다. 저런 분들이
진짜 위험한 분들은 힘들다고 전혀 말 안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회복도 잘 안 되고 진짜 힘든데 남편은 그래도 아내분한테 힘들다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내분이 충분히 받아주시기 때문에 얘기할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좀 아닌 것도 같아요. 지금 애매한데 지금 지금 남편분 한번 바꿔주실래요? 마이크.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대출 가능하고요. 지금 사업자 지금 세금 내신 거 지금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네네. 되시는지 네네네. 예, 신용보증재단인데요. 네, 지금 다 가능하고요. 서류 다. 네, 네, 가능하고요. 고객님 네. 지금 남편분이 봐보세요. 남편분이 진짜 힘이 없으면 Look at the sea 이런 of 애들이 절대 못 souls. 쳐요. Each yearning for 사람이 truth, 진짜 위기가 for 오면 peace. 못하는 게 유머. 왜냐면 유머가 라틴어 휴먼에서 온 단어래요. A king's bounty 뜻이 for the 웃기다가 king 아니고 of 흐르다래요. kings. 남편분은 지금 아직 힘이 있으신 May our 거거든요. 이 hearts be 어려움을 open. 이겨낼. 우리 남편분 어떤 일 하세요? 지금 여기 카메라 찍고 계시는 분들처럼 영상 제작 PD입니다. 그래요. 우리 PD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업자들은요 다른 업장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조금 사정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남편분이 지금 모든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유연함이라는 제 개인적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좀 많이 이쪽이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뭐 워낙 이런 제작하는 쪽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동안이지만 올해 49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뭔가 이 젊은 친구들의 감각이랑 또 저의 감각이랑 많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PD 생활하면서 도저히 지금 나오는 뭐 예능이나 이런 컨텐츠랑 붙어가지고 경쟁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만 한 20년 동안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왔어요.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뷰 영상을 좀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제작사를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워낙 그쪽 일에 최고시니까 한번 좀 응원 좀 받고자 또 와이프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생일 맞은 우리 와이프한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늘 옆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연히 막 우리가 생각 없이 재밌게 웃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웃으면서 돌아갈 때는 마음에 뭐 하나 작은 파장이 있는 컨텐츠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립이 있고 해방이 있거든요.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8.15 해방이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독립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태적으로는 식민지에서 나왔는데 주체적으로 내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국에 의해서 나눠먹기가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무슨 민족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얘기하고도 똑같거든요. 자, 내가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해방됐다 해요. 그런 관계에서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하던 관계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진정한 독립을 하려면 선생님 내면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경제적인 힘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힘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키우지 못한 채로 관계에서에만 해방만 되면 더 혼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오히려 남편분이 전에 그렇게 했을 때는 야 자기야 이거 좀 사, 그거 해, 내 말 들어. 짜증나지만 그 말 들으면 보통 괜찮고 나쁜 일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선생님은 내가 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좀 주체자가 돼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주체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안전빵으로 갈 것이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남편분께서는 안전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또 아마 어쩌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남편분 아버님의 연령대가 뭐 한 60대 중반 되시나요? 자, 그러면 사실 60대 중반이신 대한민국 남성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은 안정적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위험하지 않고.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나 뭐 민주화 시대나 막 이런 되게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많이 경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랑도 아니고요. 자기의 색깔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과 안전이에요. 근데 세상은 변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불안정한 세상은 아니고 불안전한 세상도 아니에요. 일부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아니면 아버님 스스로에 대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전에 뭔가 당신 삶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 당신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안전이에요. 그래, 당신의 색깔을 좀 찾아봐. 당신 나 때문에 고생했어. 틀려도 이젠 당신이 세상으로 걸음마를 해봐. 내가 뒤에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이제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남편분이 이런 얘기가 서로 이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살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주말 부부를 하신 건 되게 좋은 기회를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 선생님이 그걸 좀 키워보세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면 남편분 돈을 조금씩 이렇게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건 없던 일로. 그냥 근데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 독립. 그리고 사회적 독립. 이렇게 해야 연합도 더 잘 돼요, 남편분하고.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돈을 주는 그 주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말 인생의 두 번째 그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는 어떤 남편분만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다. 모든 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성장하셨고 그런 사회적, 가정적 배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안전하고 무탈하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하게 가시는 그것을 이제 사랑의 관계의 우선으로 만드신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선생님도 얘기를 한번 해줘야죠. 여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또 좀 살아보니 삶이 안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다. 나도 이제는 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조금씩 내가 이렇게 당신을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도 내 이름을 좀 찾고 내 그걸 하면서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그 관계를 원한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걸 동의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렇게 계속 살기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고 나한테 여기를 좀 해주라.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고맙다고 해요. 여전히 당신이 가정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서포트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햄버거 기법이라고 해요. 칭찬과 인정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다시 칭찬과 인정을 하고 남편하고
맥도날드 가셔가지고 제 작품에서 칭찬과 인정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중하게 하고 다시 또 칭찬과 인정을 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된다면 그땐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걸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Greetings, 게 Rabbi. Judas, are you betraying the Son of Man with a kiss? 제가 보기에 전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가족하고 잘 지내고 남편하고 잘 지내려면요. 저는 자기 이름으로의 순수 사랑의 파일을 10% 20%는 갖고 있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 이름으로서의 내 사랑. 내 이름이라는 게 뭐죠?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면 나이 먹고 성이 되어서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소망이에요. 난 뭘 원하지? 난 뭘 의미 있어 하지? 나는 뭘 가치 있어 하지? 나는 무엇을 흥미로워하지? 전 그게 자기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난 뭐의 대가를 치를 만한 애정을 느끼지? Gratitude, 내가 사랑하는 A 그 gift. 분야는 뭐지? not always 그게 given. 자기의 이름으로서의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없으면 상대적으로 인간은 풍선 효과가 벌어져서 남편이나 아이에게서 내가 나로서 받아야 할 몫을 더 받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 사람도 아이들도 커서 아이의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A little 교집합을 sweetness for 이루는 the 건데 season.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누구랑 사귀는지, 뭐 했는지. 너 사겨? 그 오빠? 엄마가 그거 손 잡는 거 왜는 안 된다고 그랬어? 엄마 속이려고 하지 마. 엄마는 네 눈 보면 딱 알아. 엄마 너 낳아서 키운 사람이야. 알았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I love you. Grant me 이런- peace, Lord, and 이런 guide my 무서운 steps. 엄마들이 있다. Let your light shine upon us all. Do not 왜요? be distressed, 나로서 nor angry 나를 with 사랑하게 yourselves. 되면 God sent 저 me ahead of 행동을 you 훨씬 to preserve 인정해. life. 그걸 인정해줘야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친구처럼 와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로서의 예의만 지키고 점점 멀어지려 갈 겁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근데 그 살아서 안 봤다는 거는 관계가 막 싸우고 안 좋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뭐 소원, 저희 집도 사실은 평상시에 싸우진 않지만 누나들하고 뭐 연락을 하거나 형하고 연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We are grateful for this day. 근데 그래도 사실은 결혼도 아니고 당사자의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장례식장에 친형제로서 안 오는 거는 사실은 보통의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의 그 관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연이 되게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언뜻 이해되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어려서 제가 음악에 대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영화 미션을 보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노크가 찾아왔고 음악을 하고 감동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영화 시스텍트를 보고 저렇게 어두운 곳이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 와서 되게 밝게 지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삶이 저에게 놓고 했던 첫 기억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엔 두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의 소리, 환경의 소리. 근데 환경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부모님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노동자의 집안에다가 평생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무슨 영화 2편 보고 뭐 감동을 만드는 일이 그게 네가 말이 되니? 이런 환경의 소리가 막 있어요. 다 맞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 내면의 소리는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지 못한 걸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삶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성공하라고 했냐? 반응하라고 했지. Repent and be baptized 너는 왜 every one 자꾸 of you 그 in the name of 결과치를 Jesus 갖고 Christ 얘기하려고 for 하니?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그리고 receive 삶의 the gift 후회가 of the 되는 Holy 것도 Spirit.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고 후회가 되는 건 언니들하고 화해하지 못한 걸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화해하려는 어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나서 지금은 이제 불편하시면 하실 필요가 당연히 없고 내 마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책도 보고 그런 시간도 갖고 여행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박자박한 여유가 생길 때 언니 근데 나는 아무리 우리 가족이 서로 소원하지만 그래도 친형제가 죽었을 때는 와서 그래도 조금의 애도를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섭섭하고 속상하고 내가 동생이지만 언니들을 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내가 할 말들을 그걸 이제 화나서가 아니라 이제 그 화의 불꽃이 사라져고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예의 있게 또 한국 사회는 또 동생으로서 내가 아무리 70이 돼도 동생으로서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너는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나도 살기 바쁘니나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저기 언니들한테 싸가지없으냐 할 말 못할 말 하고 이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내 후회가 없는 것 같아. 왜? 내 할 바를 다 했어. 근데 내 할 바를 다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거지 화해하지 못하는 게 후회되진 않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삶의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작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큰 슬프지만 큰 슬픔으로 제가 너무 후회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미안하다고도 하셨고 제가 아버지를 안아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보통 엄마하고만 안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고 제가 먼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됐어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님한테 장군님 수고하신다 너무 파이팅 컴온 타령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근데 제가 엄마하고 안고 아버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는 저 가서 제가 아버지를 다 안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맞았어요. 심지어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제가 그 남자를 안았을 때 이 남자가 매우 긴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생 매우 힘든 일을 한 사람의 몸.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그게요. cannot change and the wisdom to 제 know the 세포에 difference. 각인이 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싹 이렇게. 전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 안아봐서 아버지가 지금 추모공원에 계시지만 훨씬 덜 슬퍼요. 그러니까 삶은 우리에게 완성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응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반응을 즉각 하시라 추천하고 싶지 않고 마음의 힘을 쌓아놓고 하셔라.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야 덜 슬프고 그래야 덜 아쉽고. 근데 우린 자꾸 너무 성공, 완벽한 끝의 결과물, 아이들한테도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무언가의 결과치를 이루기 전까지 나는 가치가 없고
그러다가 내가 뭘 잘못하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나한테 실망이 되면 난 존재의 가치가 없으니까 나 같은 애는 버려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싶어. 그런 오류적 사고의 세상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무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어요. 다 열매를 맺어야만 나무는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뭐라고요? 나무. 시인 김창옥. Understand this truth. Your faith is your shield. 오늘의 결론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8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뭐 아버지는 술, 담배를 다 하셨어요. 힘든 노동일을 하셨고. 제가 사는 시대는 의학이 좀 더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90세 산다고 칠게요. 그럼 전 40년 남았거든요. 인간은 3분의 1의 시간을 잡니다. 그럼 저에게 이제 오롯하게 남은 시간은 30년 전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유머를 던지고 허그를 하고 인간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절대자가 내일을 약속한 인간은 아무도 없고 항상 그 기준점에서 삶을 The 생각하면 harvest is 좋을 것 같아요. abundant. Continue the work with diligence, and Egypt 나에게 will thrive. 남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이건 문학이 아니라 과학이거든요. 현상학. Lord, remember me when 이건 you 종교적 come into your 메시지가 아니라 kingdom. 아주 과학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과 생명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한번 생각하고 이 기준에서 이 힘든 일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야 할 공간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되면 그때는 홀로 서서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거죠. 늦기 싫어 서두르는 남편입니다. 매번 주최자나 관계자보다 몇 시간 일찍 도착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 11시 반에 왔습니다. 2시 콘서트인데 11시 반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께는 제가 뭐 이게 드릴 말씀보다는 선물로 이 힘든 마음을 오늘 몇 시에 오셨다고요? 11시 반에 왔습니다. 아, 저 목소리 자체가 짜증이 가득하네요. 11시 반에 왔습니다. 네, 어디에서요? 평택이요. 오늘 여기 누가 오자고 해서 오신 거예요? 남편분이 아니면 우리 아내분이? 남편이 티켓팅을 해서 저랑 같이 오자고 이제 제안을 했고 일찍 서둘러서 가야 이제 붐비기 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11시 반에 그렇게 붐빌 인원은 아닙니다. 그럼 11시 반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11시 반에 이른 점심 먹고 커피도 마시고 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남편분은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가끔 어디를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을 해서 좀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조금 있었고 그냥 그걸 알아서 이제 어디 가자고 하면 뭐 조금 일찍 서두르자면 30분 정도겠거니 하고 항상 따라가면 1시간 반 뭐 요 정도. 우리 남편분 한번 마이크 한번 바꿔줘 보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보통 그래도 우리가 막 1시간 전에 오는 것도 일찍 오는 건데 오늘 2시간 반 전에 오셨잖아요. 네. 보통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딱히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약속보다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서두르는 게 너무 싫어요. 서두르는 게. 네.
뭐 조금 일찍 도착하면 마음도 좀 편안하고 예, 뭔가를 하기에도 또 혹시 뭐 중간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제가 왜 흥미로워서 여쭤보냐면 선생님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저도 되게 특이한 경우거든요. 전 출퇴근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하는 주요 일은 전국 투어 콘서트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1000명에서 1500명이 오는 행사를 하루에 2번 하는 거예요. 거의 한 150번을 했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근데 똑같이 100% 저는 언제 가냐면 전국 투어 콘서트예요. 대극장 홀에서 저 혼자만 해야 되는, 정확하게 15분에서 20분 전에 도착해요. 그리고 지방에서, 거의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30분 전, 40분 전이에요. 40분 있다가 콘서트를 해요. 그럼 전 그때 어디 있냐? 그 시골의 목욕탕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이제 시간 딱 15분, 어떤 때는 10분 전,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들어와서 마이크 잡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늦은 적은 없는데 단 한 번도 20분 전에 간 적도 없어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엄청 저항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매니저는 말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30분 전에 몸이 힘들다고 고기를 굽고 있거든요. 콘서트 30분 전에. 그러면 이제 되게, 대표님 얼른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정과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 왜 이렇게 독특하게 이 일을 하지? 근데 그거는 저는 뭔지 발견했는데요. 제가 되게 쫓기고 살았거든요. 저는 여유 있게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0만 원 번다고 여유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여유 있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런 사장님도 봤는데 한 달에 10억을 벌어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요? 한 달에 10억 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9,800만 원 쓰더라고요. 옷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사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큐 잘못되면 망할 느낌으로, 한두 번 잘못 탁탁 막히면 문제가 생길 느낌으로.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왜 저렇게 빠듯하게 하지? 근데 제 삶을 보면서도 난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지? 제가 이 원인을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단순하게 늦고 일찍 가고 문제가 아니니까 뭔가 코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심리적으로 쫓기고 살았어요. 쫓는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 고라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고라니. 저 고라니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누가 쫓아와요. 엄마 아빠가 싸워. 정기적으로 싸워. 아빠가 이번에 노름을 해. 또 이번에는 엄마를 때려. 이번에 술 먹고 또 막 이상한 짓을 해.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좀 평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 가면서 좀 깡패 학교에 간 거예요. 시내에서 1시간 버스 타고. 시내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1시간 떨어진 데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멍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똥멍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애들이 맨날 그 책상에다가 쌈치기 판, 이거 동전으로 쌈치기 이 판 그려져 있고,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요. 맨날 버스 안에서 그때. 그리고 동급생한테 돈 뺏기고. 장구아, 500만 줘보라. 그 깡패 애들 무리예요. 7년 전인가 안산의 반월공단에 강연 갔는데 그때 돈 버스했던 애가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라니 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니까 저 찾아오더라고요. 시간 되면 점심 먹자 이러더라고요. 왜? 강사료 뺏으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또 그렇게 쫓기면서 살았어요. 대학 떨어지고 재수해서 떨어지고 해병대를 갔네요. 그때는 거의 맨날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쫓기는 거예요. 뭔가요? 오늘 저녁은 안 때리나? 오늘 저녁은 또 안 때리나? 돌아보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 그 사건, 고등학교 그런 데 갔죠. 해병대 가서 계속 또 쳐맞았죠. 그리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25에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난 너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또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음악대학이 합창 시간에 애들도 때렸어요. 뺨도 때리고 고막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유가 오면 어색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럼 어색해서 일이 잘 안 돼요. 쫓기게 가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대기실에서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강의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음식 먹으면 일이 안 될 것 같다고 느끼나 봐요. 여유가 있으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저는 20분 전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어느 날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경우는 이런 게 영향이 많거든요. 혹시나 우리 남편분은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이런 게 원인을 줬나?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하는 일 자체가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일이 아니고 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항상 그 흔히 말하는 맨땅에 헤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 늦게까지 혼자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쭉 딱 시간 맞춰가면 저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먼저 가서 이걸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가 해야지만 이게 되다 보니까